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는 낮습니다. 근데 풀이 과정을 정확히 써야지만 감점이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문제를 보면 px라는 3차 다항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3차 다항식을 x-2라는 1차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을 갖다가 1차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진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x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식이 0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자,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감점 없이 쓰려면은 일단은 뭐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인수 정리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x-1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자, 인수 정리에 따라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0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인수 정리에 따라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인수 정리에 따라 x에다 2 집어넣으면 반드시 0이다. 그래서 요거를 써줘야지만 감점이 없이 풀이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P2가 0이 된다는 걸 이제 이용할 거니까 2를 집어넣으면요. 2의 세제곱 더하기 A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8이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음에는 이제 뭘 해주면 된다? 이걸 계산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얘를 식으로 옮긴 것만 써주는 게 아니라 이 식을 내가 제대로 정리를 잘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리한 거 4a 그 다음에 8하고 마이너스 8 없어지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게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은 a는 1이다 이렇게 쓰면은 완벽한 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수 정리에 따라 이런 표현이 좀 붙어줘야 되죠, 그죠? 이런 근거가 뭔지를 보여줘야 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지? 인수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요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이걸 정리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a가 얼마인지를 구해주면은 완벽한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아래의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하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풀이 과정을 쓰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빈칸을 채우라 하는 문제예요. 빈칸 채우라는 거. 그러면 분명히 이 식은 이제 뭐 똑같이는 안 나오겠죠. 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자, 다르게 나오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말에 의해서 빈칸을 채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등식의 좌변을 정리하면 그랬어요. 등식의 좌변을 정리하면. 그럼 등식의 좌변을 정리한 식을 여기다 써라 이거예요. 등식의 좌변을 정리한 식.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그다음 더하기 bx 플러스 4b 이렇게 좌변이 정리될 거야.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얘를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걸 일단 정리하고 나서 그 결과만 여기다가 써라 이 소리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해주면 a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ax 더하기 bx니까 2a 더하기 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 플러스 4b가 되겠죠. 마이너스 8a 플러스 4b. 자, 그리고 등호로 연결해주고 좌변을 이제 정리하면 그랬습니다. 좌변 정리한 거, 그 다음에 우변 그대로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8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양면의 동류항을 비교하며, 즉 양면의 동류항이라는 얘기가 뭐냐? 여기 2차항, 여기 2차항, 그 다음에 1차항,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을 동류항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A하고 1x제곱, 그러니까 AX제곱, 1x제곱 같아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동류항을 비교하면 그랬으니까 첫 번째 2차항 계수 비교한 거 빈칸에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은 1차항의 개수를 비교한 거겠죠. 그래서 2a 더하기 b가 6이다라는 걸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빈칸은 이제 상수항을 비교한 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좌변의 상수항, 그 다음에 우변의 상수항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답을 그러면 A가 얼마 나오느냐, 그 다음에 B는 얼마 나오느냐, 이걸 구하라는 건데, A는 그냥 당연히 나와 있죠. 1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B는 A가 1이니까 2 더하기 B가 6이잖아. 그러면 B는 이렇게 4라고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쉬워요. 우리가 풀이 과정을 다 적는 게 아니니까, 즉 빈칸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풀이 과정을 다 적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적는 게 아니야. 정리한 결과를 이렇게 좌변 동량 결과를 써주고, 그 다음에 우변 그대로 놔준 거, 그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빈칸에다. 됐죠? 이 문제도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뭐 어려워질 이유가 없죠.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항상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지금 2차 함계수가 양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x축에 접하도록. 그 얘기는 저 2차 함수에서 y좌표가 이 0이 되는 순간이, y좌표가 0이 되는 순간, 즉 y가 0일 때, 그러면 뭐가 돼요? y가 0을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이 되죠? 그 2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풀이 과정은 뭐냐면, 자, y가 0일 때를 다루는 거니까는 뭐가 돼요? y에다 0 집어넣으면은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하고 4k-1 x 더하기 16 k제곱 마이너스 ak 플러스 b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줘서 2차 방정식이 항상 x축에 접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중근을 가진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으로 해결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데, 이게 0이 되는데, 이거에 판별식을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판별식 D에서 이렇게. 이 판별식 D는 우리가 보통 공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있을 때 바로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혹여라도 여기가 이제 짝수로 돼 있을 때, 여기가 2하고 b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판별식이 뭐가 되는가? 요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풀이 과정을 어떻게 써주면 되느냐? 이 판별식 D에서 한 다음에 그 판별식 D를, 자, 여기가 짝수로 돼 있잖아요. 짝수. 그죠? 그래서 요걸 쓰는 거예요. 요렇게 써주면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써줍니다.
B-에 해당되는 게 4K-1이고 제곱 마이너스 AC 즉 1 곱하기 요거 상수함에 마이너스 16K제곱 플러스 AK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가 0이다 라는 말 0 임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에 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다?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그 판별식이 있는데 그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소리. 그러니까 0임으로 어떻게 되는가? 자, 얘는 정리하면 이거 그냥 싹 전개시켜가지고 정리하는 과정까지 다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바로 써도 됩니다. 자, 16K제곱 빼기 16K제곱이니까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더하기 AK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했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자 위의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함으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함으로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뜻이에요. 항등식이라는 뜻이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자, 위의 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함으로 K에 관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제 말이 만약에 더 말이 긴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위의 식이 K에 관한 항등식이므로 아니면 그냥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함으로 이렇게만 써줘도 돼요. 이렇게만 쓸까요? K 값이 항상 성립함으로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1에서 A는 8 B는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쓸 때 감점을 당하지 않으려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중근을 가지니까 0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쓰고요. 판별식이 B가 있는데 짝수 공식을 사용했다라는 걸 표현해주고요. 이거 없이 그냥 D는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감점돼요. 써주고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함으로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A는 8이고 B는 1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마지막 문제죠. 2차 함수에 대해서 최소값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그 식에 대해서 또 다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 뭐 이런 문제. 자, 일단은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자, 예를 들면 2차 함수식이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자, x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를 반드시 이렇게 완전 제곱식 즉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표준형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나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상태에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최소값이 또는 최대값 이게 이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이 과정을 보여주지 않으면 감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최대 최소가 나오는지 그 근거를 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 방법대로 풀이를 해봅시다.
봅시다. 자, 첫 번째 풀이는 1번이죠. 자, 1번. 자, fx라는 식이 x제곱 플러스 8mx 플러스 17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세요. 완전제곱식으로. 그럼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이거의 반의 제곱, 즉 완전제곱식 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죠. 즉 이거를 2로 나눠서 나온 걸 제곱해야지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8mx 그 다음에 이게 반이면 4m이죠. 그 4m을 갖다가 제곱하면 16m 제곱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나머지 이제 6m 플러스 17m 제곱이니까 16m 제곱, m 제곱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x 플러스 4m 제곱 플러스 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중간 계산 과정을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될 수 있으면 써주면 뭐 좋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고친 다음에 자, fx는 x가 마이너스 4m일 때 최소값 gm이 뭐가 돼요? 얘가 되는 거죠. 자, m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2 알겠습니까? 을 가진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뭐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냥 여기는 뭐 조금씩 다듬어도 됩니다. 뭐 그냥 x는 마이너스 4m일 때 fx의 최소값 m은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걸 fx의 최소값 gm은 이거 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번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은 2번 답으로 넘어가면은 풀이가 되어가고 답을 써볼게요. 자, 2번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자, gm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본 거니까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2에 대해서 자, 여기서 자,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그러면 얘를 또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죠? 자, 뭐 바꾸는 거 어렵지 않죠? m 플러스 3의 제곱. m 플러스 3의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9니까 똑같아지려면 빼기 7을 하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답을 써주면 돼요. 자, 최소값 먼저 쓰면 최소값은 자, 최소값은 m이 얼마일 때요? 당연히 마이너스 3일 때죠. 그죠? m이 마이너스 3일 때 얼마?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최대값은 자, 최대값은 언제 최대가 나오냐? 자, 이건 이제 풀 과정에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프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여기가 대칭축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럼 여기서 두 칸 가면 마이너스 5.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뭐 더 가죠, 여기다. 그죠? 그래서 한참 더 가야지 2니까 결국에는 요렇게 그려줄 거니까 2일 때 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m이 2일 때 얼마? 2 대입하면 25에서 7을 빼는 거니까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벽한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gmx 써주고요. 최대 최소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꾼 거 써주고요. 그 다음 이제 범위 여기 이렇게 한번 써주면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표준형 가지고 최소값은 이때 얼마, 최대값은 이때 얼마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분명히 숫자만 바꿔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도 거의 똑같이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수행평가를 잘 치러서 감점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